자,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침투버 아침 라디오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시작하겠습니다. 품창맨 치문온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침디의 노래방을 접하고 다양한 노래에 눈을 떴는데요. 방장님의 얼마나 기다렸나를 부르는 걸 보고 LAR이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노래방 갈 일이 없어서 요즘 노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된 이상 방장이 부르는 노래 목록에서 따와 메들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방장님, 이 으슬으슬한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 몇 곡만 추천해 주시렵니까? 으슬으슬한 겨울에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 하얀 겨울의 특징이 뭐냐? 이 중독성 있는 발음이에요. 그거를 유념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좀 약간 발음을 이응 받침 느낌으로 좀 행킹 땡몽냥 이런 느낌으로 부르세요. 좀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찰죠.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요 정도? 뭐 하나 뭐 또 추천해 줄까요?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죠. 옛날에 겨울 이야기 잘못했다가 DJ DOC의 겨울 이야기 생각하고 틀었는데 조관우님의 겨울 이야기가 나와서 실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관우님의 겨울 이야기가 더 좋아. 기억해요 이런 느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겨울 노래 하면은 겨울 노래 검색을 해보면 로맨틱 겨울 하나 들을까요? 로맨틱 겨울 겨후 하면서 오후 이렇게 해서 딱 이어버리는 환상적인 라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나간 노래 중에 명곡들이 많다는 거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그리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그리고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이 정도를 좀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그 미스터2에는 그 이응 받침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응 받침 창법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투부 보는 수많은 아줌마 시청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 내일 모레 40인데요. 중년 남성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미덕이랄까? 그의 정수리에도 점점 볕이 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머리숱은 점점 가벼워지나 봅니다. 처음에 저도 쏘영마미처럼 약도 발라주고 비싼 유기농 샴푸도 샀습니다만 침투바 주펄님의 절여지다 보니 우리 남편 대머리 되면 꽤 귀여울지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미련 버리고 머리칼들을 보내주자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하더군요. 근데 제 진짜 고민은 이게 아니라 침디가 주펄님 놀리는 것을 자꾸 보다 보니 탈모를 놀리는 방법을 많이 배웠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써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붙어있는 날에는 놀리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한 번은 맛배기로 살짝 놀려봤는데 당장 유명한 탈모 교수 찾아가서 약 줘와야겠어! 라고 난리를 쳐서 놀리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저희 남편 어떻게 하면 멘탈이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고견 여쭙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비타오스. 저는 해도 돼요. 왜냐? 준혜원이야. 근데 지금 닉네임이 엄마는 이계인이거든요. 엄마는 이계인님은 회원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준혜원도 회원이거든요. 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굉장한 그 심적 고통. 그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데 못 참겠다 하면은 병 주고 약 주고란 말 있죠. 약을 발라주실 때 그때 평캔으로 한마디씩만 했어요. 딱 그 정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약 발라주면서 어우씨 이렇게 바르면서 손을 한 번씩 터세요. 이거 바르다가 이거 손 나가겠다고, 터널 증후군 생기겠다고. 딱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배치공님의 사연입니다. 굿모닝 침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게임이 너무 하기 싫어서 고민입니다. 정확히는 RPG 게임이 하기 싫습니다. 회사 자체는 워라벨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은데 회사 새 RPG 게임이 나올 때마다 팀장이 팀 전체에 신작 게임 만렙을 찍어오라고 시킵니다. 물론 자기 회사 게임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꼭 신작 RPG만 나오면 이런 걸 시킵니다. 회사의 게임이 RPG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유료 아이템 같은 거 쓰지 못하게 오직 노가다로만 랩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노가다를 하다 보면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퇴근하면 배그하고 캐넨하고 시공도 해야 되는데 회사 숙제를 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침디처럼 그냥 눈치 없는 척 무시하고 싶지만 월별 레벨 목표치 달성을 못하면 팀원들에게 밥을 사줘야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속병 날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숙제를 해야 할지 귀하신 침디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디오스. RPG 게임 신작 나왔는데 그 회사 사람들은 만렙을 찍어 와야 되는 게 이제 테스트잖아. 근데 이게 퇴근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분량이고, 이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테스트 이거 일인데 업무 시간에 시키면 괜찮지. 업무 시간에도 시키는데 업무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는 양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게임을 일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좀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이거는 그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단지성. 일을 게임처럼 하고 게임을 일처럼. 나 옛날에 막 회사 다니는 형, 사촌 형 대기업 다니는데 갑자기 나 인터넷 뭐 쓰냐, SK 쓴다 보니까 바꿀 생각 없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원들한테 다 할당량 떨어졌대. 그래서 사람당 3개인가 해야 된대. 그런 거 시키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업보다는 게임하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게 어떨지. 힘내십시오. 뭐 어떡합니까? 제일 좋은 건 혁명이지만 혁명에는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저씨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침디 덕에 왕십리 가는 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양대 병원을 4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 2위가 병원이랄까요? 1위는 당연히 회사고요. 진료 3분 컷에 약 받으러 왕복 2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웬걸? 오늘 왕십리역 뇌파드 초음파 촬영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겠어요? 흥분되는 마음으로 주펄님이 지형을 이용해 표현해가며 똥참기를 한 곳에 살포시 등을 기댔더랬었죠. 언젠가 침디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왕십리를 향하는 저의 마음. 침디는 언제나 건강하시길. 그럼 이만 침디오스. 한양대병원 근처네요. 뇌파드 초음파 촬영 현장 그거 카페에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는 그 주펄님 그 똥 참다가 그 천사날개에 갖다 댄 곳 이러면서 찍고, 여기는 똥 참으면서 내려갔던 지하철 그 계단 뭐해서 찍고 그런 식으로 올라왔었어. 근데 저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밖에를 잘 안 나갑니다. 출퇴근할 때 그때 딱 맞추는 거 아니면은 좀, 그래도 저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조금이나마 좀 즐거워졌다면 저는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코스티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일하면서 왕날편을 몰래 들으며 날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고 싶은 1순위와 2순위는 이제서야 면접 초반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3순위는 면접이 휘릭휘릭 진행돼서 벌써 연봉을 비롯한 계약 조건 협의만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조건을 듣고 고민해보겠다는 핑계로 시간을 조금 끌 수는 있지만 무한정 끌 수는 없을 터. 다른 회사들 면접 절차가 짧으면 1달 넘게 걸리고 길면 3-4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상태라 고민이 됩니다. 여러 면접 결과를 보고 골라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다른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들었고, 이 업계가 막 넓지는 않아. 1달이 건너면 다 소문이 나는 터라 굳이 욕먹을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쌀국수 하나를 먹어도 면 뒤적거리기만 5분 넘게 하시는 침디라면 시간 잘 끄는 방법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탁해요. 비타오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취업 이거 면접을 했는데, 구직을 했는데 3순위 정도 되는 회사에 덜컥 될 것 같아. 근데 1순위, 2순위는 아직 시작 단계야. 근데 1순위, 2순위가 당연히 탐이 나겠지. 근데 3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어떻게 끌어야 되냐? 근데 이런 거야. 3순위를 과감하게 하자니 1순위, 2순위 안 되면 붕 뜨잖아. 그치? 근데 이제 시간 끌기가 미안하다는 거지. 왜냐면 어깨가 좁아서 소문도 나고. 이걸 좀 약간 슬기롭게 서로 기분 좋게 시간을 끌어야지, 너무 티나게 그냥 여기는 내 보험 그 이상 이제 이하도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딱 주게 되면 안 들어가도 평이 안 좋다는 거지. 그쵸? 어렵네.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순위도 높은 거야. 3순위에 정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3순위가 되면 될 것 같으면 3순위 다닙니다. 야 3순위도 잘한 거야. 그래서 3순위 하고, 그리고 그 직장 다니는 그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그 들어가기 힘든 기업, 자꾸 신입직으로 뚫으려고 한다. 근데 경력 좀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가기 쉽다. 그래서 일단 3순위 가시고 잘 하시면 1순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다닐 수 있는데 확보해놓고, 하지만 이제 뭐 바로 1순위로 가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좀 시간을 끌고 싶다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 제가 구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3순위 다니고, 다니다가 성과 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경력을 안 쳐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렵네. 사실 이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회사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자, 다음 사연입니다. 솜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침투브 영상을 훑어보다가 방장님께서 해양경계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해안부대에서 근무해서 그런가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군복무 중 최대 위기는 내륙에 있었을 때 닥쳐왔었죠. 12월에 검문소 훈련하러 나갔는데 내복에 양말 2겹에 핫팩에 스키파카에 온갖 방한 대책들을 온몸에 둘둘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엄습하는 주위에 맥을 못 쳤습니다. 4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는데 1시간 만에 위기가 찾아왔고 2시간째 이러다가 진짜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더랬죠. 얼어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맨님께서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검문소 훈련이 그건가? 산에 가가지고 그 진지 들어가가지고 그 여기 지나가는 거 그 실로 연결해가지고 그건가? 걸리면 막 딸랑 소리 나게? 그건 차단 작전이에요? 몰라? 검문소 훈련이 뭐야? 아무튼 그거 할 때 차단 작전? 그거 할 때 이제 야산 들어가가지고 밤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아시나요? 쓰는 거는 발달하고 안 쓰는 거는 퇴화하는. 마치 야구선수, 투수가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손으로 계속 던지니까 오른손이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길대. 저는 엉덩이로 이렇게 깔고 비벼대다 보니까 엉덩이가 커졌어요. 용불용설이랄까? 4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는데 1시간 만에 이게 추우면은 솜솜님이 아셔야죠. 아 이게 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좋구나. 그때 이제 오도방정을 떨면서 이제 좀 춤을 추면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상한 춤사위 같은 게 또 이제 몸에 익히게 됐고, 추우면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아 그러면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앞으로 3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버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인생을 참 편하게 살았죠.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까부나 봐. 목숨의 위협을 못 느껴서. 자 다음 사연입니다. 그래도님의 사연입니다. 침령하세요 안디. 얼마 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가 20살 성인이 됐지만 아직 20살이라는 것이 어색하고 여전히 10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올해 5학년 3반이시지만 마음은 여전히 25살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가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침디도 혹시 아직 마음속은 풋풋한 20대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침디의 마음속 침디는 몇 살인가요? 알려줘잉. 이거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5학년 3반이신데 본인이 가끔 아이가 있는 게 어색하다면 안 되잖아요. 5학년 3반이면 아이가 있은 세월이 안 있었던 세월보다 살짝 적은 정도, 한 인생의 한 30% 정도는 아이랑 같이 있었던 시절인데, 세월인데 그게 어색하면 너무 변화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 어색하시대 가끔씩. 아 근데 저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어색할 만 하잖아요. 아직 소영이가 만으로
6살, 7살이니까. 소영이가 만으로 7살이에요. 그럼 뭐 어색할 수도 있지. 7살까지는 인정이죠. 소영이 옆에 있으면은 놀다가 갑자기 이래. 얘가 왜 있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근데 5학년 3반? 나의 미래인가? 5학년 3반일 때 나도 어색할까? 잘 모르겠네요. 저의 마음속 나이는 남들은 저를 아재로 보겠지만 나이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나이를 신경 안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는 짓은 20대 때랑 또 달라요. 저는 그냥 딱 30대? 그냥 지금 나이 정도?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투부에서 예전 영상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이 메롱하는데요. 본격 새폰 찾기 영상의 8분 30초 부분에서 침디가 아이폰 X의 디자인을 지적하셨는데 유광질감이 장난감 같다. 애플 로고가 너무 위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어 중앙으로 내려야 한다. 아이폰 글자를 왜 써놨냐? 없애라. M자 탈모 디자인을 없애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아이폰 11이 무광 유리로 바뀌고 로고도 중앙으로 옮기고 아이폰 글자도 사라졌네요. 애플에서 침투부를 보고 디자인을 수정한 듯한데요. 하지만 전면부 M자 탈모 디자인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새 디자인에 지대한 공헌을 한 침착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기하네요. 웹툰 작가, 스트리머, 그 다음은 애플 수석 디자이너일 수도? 그리고 아이폰 11의 디자인에 대한 침디의 평가가 궁금하네요. 자료사진을 뭐 같이 볼까요? 요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거네요. 이 옆에다 이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 사선을 그어가지고 조작을 한 거네요. 포토샵 조작을 해서 이쁘게 만들었네. 일단 이 삼각형의 그 카메라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카메라 2개 이상이 원근을 잡아줘가지고 더 입체감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그죠? 원래 카메라가 2개 정도 있었어. 최근 거. 심도 있게 합성을 해요. 그죠? 이쪽에서 찍은 거, 저쪽에서 찍은 거 합쳐가지고 눈이 마치 2개에서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도 약간 다른 방향에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합쳐가지고 좀 깊이감 있는 사진을 연출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이걸 생각해 봅시다. 가려보자고요. 이거 가려도 이뻐, 나는. 아니, 가려도 이뻐. 나 원래 항상 이게 말했거든? 이게 애플 이 사과 로고가 다 한다고? 근데 이번 거는 난 가려도 이뻐. 전에 그 아이폰 6인가? 여기 띠 있었을 때 있죠, 띠. 띠가 극혐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괜찮아. 카메라를 가려보라고요? 어? 카메라 가리니까 훨씬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사과가 이뻐. 사과가 이쁘고 이제 제일 여기서 흉물스러운 게 이제 카메라잖아. 카메라를 애플에다가 좀 박았으면 어땠을까? 애플 로고에다가 자동차 후방 카메라 같이 여기다 이 쥐파 먹은 게 하나 있잖아. 이미 이게 사과 쥐파 먹은데 여기다 하나 달아. 카메라.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다 하나 달고 그리고 좌상단에다 하나 달아. 그래가지고 이제 3개 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 그죠? 카메라를 여기 끝에 여기 상단에다가 올리는 거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애플 로고에다가 받고 사과를 같이 넣어서 이제 원래 쥐파 먹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쥐파 먹은 그 좀 곰팡이 핀 거 같이 카메라 이렇게 넣는 거. 저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심플한 이 애플의 어떤 느낌 이거 좋습니다. 이 라운드 처리나 이런 것들 말고는 군더더기 없습니다. 요 정도만 카메라 위치만 좀 바꿔주면. 근데 카메라는 포기하기 힘들잖아. 그쵸? 다 서로 발전하는데 이게 안 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과 부분에다가 그 카메라 3개 넣기. 갤럭시요? 이게 갤럭시고 이게 애플인데 눈알이 몇 개예요 이건? 눈알이 몇 개야? 5개? 뭐 마스터이야? 이거는 아이폰 승리네요. 이 흉물스러운 이 카메라 3개 이 기능적인 거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녹여냈느냐인데 아이폰이 그래도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흉물적인 거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진짜 관건이네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LG는 무슨 그 일반 개조 좋아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개조한 느낌이야. 근데 애플 이거는 원래 좀 달려있다는 느낌이죠. 그쵸? 갤럭시 10 가져오라고요? 왜 10은 뭐 달라져?
갤럭시 10 뭐 편안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데 일단은 용접 마스크 같은데 쭈르륵 놓은 거 보면은 아이폰이 제일 나아. 내가 봤을 때는 로보캅 같기도 하고 뭔가 그 감성이 없네. 이건 뭐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아이폰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애플은 원래 디자인은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디자인으로 많이 까잖아. 저 아이폰. 그러니까 이게 흉물스럽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이건 과제였던 거야. 이 첨단 기능이 들어간 이 흉물스러운 징그러운 녀석을 우리 파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같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느냐. 이걸 애플이 가장 잘 이 과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흉물스럽지만 굉장히 강력한 녀석. 사실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이게 세 개를 넣냐 했지만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애플은 그 중에서는 가장.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용범님의 사연입니다. 침하디. 저는 20살 남학생입니다. 얼마 전 수능도 끝나겠다. 친구들과 서울로 여행을 떠났었더랬죠. 그런데 저희는 모두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광양의 촌놈들인지라 지하철과 서울버스를 잘 탈 수 있을까? 했지만 막상 몇 번 타보니 시시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서울 사람 다 됐다고 느껴 시시해 죽을 때쯤 어림도 없지 저희가 탄 지하철이 내려야 할 목적지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옆에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이거 급행열차라 거기서 안 멈춰!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세상에 서울은 무슨 그런 게 다 있지라고 생각했고 덕분에 저희의 첫 서울 나들이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역시 서울 사람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봅니다. 침대도 저처럼 다른 지역에 처음 와서 당황했거나 놀란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나 처음 서울 가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 남깁니다. 63빌딩 올라가려면 돈 내야 합니다. 이 말이란다. 저는 당황하기보다는 좀 신기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 갔는데 지하철을 탈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마그네틱 회수권 비슷한 걸 집어넣어야 했던 거, 티켓 넣어야 했던 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띵 하면서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썼었지 싶었죠. 그 마그네틱 들어간 그 조그만한 거 그냥 한 뭐 옛날 버스 회수권 정도 크기에 그 부산 지하철에서 쓰더라고. 부산도 한참 전이야? 지금은 안 써? 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썼었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요즘엔 안 써요. 서울은 그거 쓰거든. 교통카드 그거 뭐 보증금 500원인가 내고. 광주는 코인이에요? 토큰? 울산은 아직 쓴다고 그러고. 그거 좀 했고 지방 전주 갔을 땐가? 택시가 왕관 택시가 아직도 있더라고. 서울은 이제 왕관 택시 보기 힘들잖아. 그 왕관 모양 택시. 왕관 있잖아요, 그 왕관. 나 어렸을 때 이거 왕관 택시라고 했는데. 머리에 그거. 그 쓰고 있는 그 왕관 같이. 저거가 이게 전주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서울에도 있어요. 족두리 택시를. 또 봤던 거? 요즘에 그 서울 G버스는 경기도 G버스는 초록색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통일돼 있잖아. 디자인이. 회사 운수회사는 다르더라도 그 지방 내려가면은 줄무늬 버스가 있어요. 줄무늬 시내버스. 경기도는 이런 버스야. 그쵸? 석계역 해가지고 있죠. 근데 지방 가면은 옛날에 그 봤던 이런 게 아직도 있어. 그리고 막 엄청 털털거려. 전주에 있어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다 이거지. 그런 느낌? 좀 신기한 느낌? 전주에도 이제 없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뭐 기억나는 거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방 성급한 일반화도 아 내가 봤는데 물론 뭐 작년에 보고 뭐 이런 건 아니야. 한 몇 년 전에 봤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도 이미 경기도는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바뀌었는데 버스 안내원도 있냐고요? 옛날에 이영자 씨랑 그 홍진경 씨 했었던 거 알죠? 그 느낌? 아무튼 그 서울에는 급행이 있다는 거. 지하철 급행 지하철 그 감안해가지고 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급행 지하철은 탈 때 급행을 탈 수가 있고 일반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해서 타세요. 자,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취자 롯데리아 팬티도둑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부딪히자 아버지가 한 행동은 뭘까요? 뭘까요?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백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투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옥카페 스타일 옥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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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후 12시 17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아들이 아버지와 부딪히자 아버지가 한 행동은 뭘까요? 이었죠? 정답은 친자 확인입니다. 부딪힌 자의 친자와 친자식을 뜻하는 친자, 요것을 이용한 교묘한 말장난이죠. 친자 확인. 나를 쳤어. 친자 확인. 부딪힌 자 아니면 친자, 친자식. 친자 확인. 아들이 아버지랑 부딪히면 아버지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덩이 찰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배수키씨 30일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침투부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의 말버릇이 너무 킹받습니다. 그 킹받는 말버릇은 말의 앞머리에 왜를 붙이는 건데요. 특히 지적할 때 저 개 같은 말투를 자꾸 씁니다. 정신없는 토요일 저녁 제가 잠시 헷갈려서 실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담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됐던지라 다음에 더 신경 써야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그 동료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으니 왜 그쪽부터 쓸어요? 왜 저 먼저 주는 거예요? 아니 사소한 거에도 왜 거리니 같이 일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왜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빌런 때문에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담아요? 왜 그쪽부터 쓸어요? 왜 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꼭 질문 형태로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 자체가 열받는 거죠. 그쵸? 그냥 이렇게 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담아야 되는 이유를 브리핑을 해야 돼. 그쵸? 이쪽부터 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쪽부터 쓸어요? 그러면 또 이쪽부터 쓴 이유를 브리핑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 설명할 게 없어. 그럼 어버버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하잖아.
대답을 그냥 좀 왜라고 안 물어보게끔 명쾌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꼴리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꼴리는 대로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토스하는 거죠. 그냥 꼴리는 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답을 알아서 하겠죠. 그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귀여운 말년이님의 사연입니다. 투, 사랑하는 침디께. 갑자기 침디께 궁금한 것이 떠올라 이렇게 이길 특급 편지를 보냅니다. 몇 년 전 기안84와 침디 그리고 쏘맘께서 부부 인터뷰로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신 적이 있었더랬죠. 하루 종일 인터뷰에 시간을 쏟았지만 얻고 싶은 정보를 얻지 못한 기안84에게 침디는 사람은 어두운 면을 상대방에게 쉽게 꺼내지 않는다 라며 뼈있는 말을 날리시더군요. 예전 셀럽 인터뷰에서도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셨던 것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침착맨이라는 사람이 매력있게 말하고 센스있게 행동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카로운 관찰력과 해안이 지금의 침착맨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구장이 같지만 가끔 만화나 글에는 인생 2회차 마냥 통달한 모습도 나타나는 침착맨. 10대, 20대의 침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경험들이 현재의 침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을지 침착맨이 아니라 인간 이병건으로서의 인생관이 궁금합니다. 그럼 침디의 무한한 안녕을 기원하며 이만! 감동하셨군요, 저의 멘트에. 근데 이제 이 멘트는 그때그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냥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깊이 생각해서 감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책이나 보던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거저거 보면은 이런 글귀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말하면 돼요. 별것도 아닌 거에 호들갑 떨지 마시고 저의 인생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 정도? 사실 이거를 뭐 단어로 정리를 안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곰곰 생각해보니까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욕심내서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하게 고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뭐 다르게 말하면 욕심내지 말자.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카멜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21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극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존댓말인데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 친구를 먹으려는 이상한 심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5살 많은 사람과도 다 반말을 하고 있었죠. 형이나 누나라는 호칭은 친형과 친누나가 아니면 절대 쓰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에 절대 쓰지 않고 보통 야! 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어느 날은 새로 들어온 동아리 후배가 저와 26살 선배들과 반말하는 걸 보고는 저도 같은 나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킹받아서 그 후배랑도 그냥 친구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26살 친구가 연쇄 반말말하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침대는 위아래로 몇 살까지 친구를 먹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한국의 나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킴 카멜님이 미친놈이긴 하지만 그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 누나가 붙으면은 뒤에 붙는 말이 좀 편하게 말하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말 자체가 이미 나는 쓸 수 없는 단어들인데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못 쓰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싫은 거겠지? 킴카멜님은. 그쵸?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말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 존댓말하고 말을 못 놔, 잘, 오히려. 심지어 아내랑도 결혼하고도 계속 존댓말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한 게 있어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다 존댓말로 했으면 좋겠어. 반말, 존댓말 두 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존댓말 하면 욕도 쓰기 힘들거든요. 야, 이 개새끼님들아.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좀 욕도 좀 줄고. 좀 서로 좀 혐오하는 게 좀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 알아들었어요, 미친놈씨들아? 이런 느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펄풍 포에버님의 사연입니다. 침령하세요, 안창맨. 저는 미국에 사는 20대 중반 유부녀예요. 올해부터 침착맨에 중독되어 헬스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항상 침투부를 라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저희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저희 남편 직업은 미 공군입니다. 남편의 취미는 3가지입니다. 1. 헬창 3대 620. 2.
집, 차 웬만한 거 혼자 다 뜯어서 고치고 조립 가능. 3. 침디가 극혐하는 매직 더 게더링을 매주 금요일 밤마다 새벽까지 달립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정말 미국 너드 홈모노 분들이 한데 모여서 말도 없이 밤새 매직 더 게더링을 즐기고 있더군요. 옛날에 침착맨이 매직 더 게더링 하는 것들은 방에 가둬놓고 조폐하다고 개패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괜히 지가 못하니까 헐리쉣 헤이팅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외국인들도 즐기기 쉽게 영어 자막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침착맨, 쏘맘, 쏘영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래 자료사진. 와, 씨. 와, 아,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공개해도 되겠죠? 공개해도 되니까 사진 보내주신 거겠죠? 이렇습니다. 너무 세 보인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매직 더 게더링 하는 것들은 방에 가둬놓고 좁혀버려야 한다고? 개패버리고 싶다고? 전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는데요? 주호민 작가님이 하셨겠죠. 아니 진짜로 혐오 발언 주호민 작가님이 하세요. 저는 잘 안 해요. 오히려 저는 좀 약간 회색 분자고 그러려니 하고 남 하는 거에 막 그렇게 없어. 남 일에 별로 관심을 안 둬.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호불호가 확실해요. 주호민 작가님 회색 분자라고 하죠? 그거 가짜예요. 아, 주호민 작가님 오셨네요. 주호민 작가님 확실하게 그 입장을 말씀하세요. 유튜브에 회색 분자라고 하셨는데 형만큼 그 호불호 확실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혐오 발언 남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호민 작가님은 제가 살면서 본 그 호불호 강한 사람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자, 아무튼 저는 그 매직 더 게더링 접해야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딥상구 요미님 사연입니다. 비타루 침디 노래방 때문에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노래방이 너무 싫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래방 특유의 가슴이 쿵쿵 뛰는 느낌? 그게 너무 싫습니다. 물론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보여서 자리를 지키는데 친구들끼리 가면 괜히 노래방 방만 들락날락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방 중독, 노래가 들어가는 성장형 스트리머 침디께서 노래방에 정 붙일 방법을 알려주세요. 비타오스! 그 우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쿵쿵쿵 거리는 거? 채팅창에 신부정증이라고 하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래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많이 부르게 된 이유가 스트레스 풀려가지고 좀 지르면은 좀 개운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상구 요미님은 좀 스트레스가 좀 덜 차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혼자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좀 질러 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근데도 이제 좀 이거 자체 들어가는 쿵쿵 뛰는 그런 우퍼의 느낌이 싫다 이러면은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그래서 구보하면서 군가 부르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질르면 좀 괜찮아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보키보키님의 사연입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들렸어요. 원래는 관심도 없던 인형이나 인테리어 소품 맨날 뭐 살 거 없나만 찾고 있어요. 소비의 즐거움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덕분에 신용카드 VVIP도 되고 신용도도 높아졌네요.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예전에 평범한 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택배가 하루에도 2-3개씩, 많게는 5개도 오는데 신용카드 할부에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소비에 미친 나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소비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합니다. 회사 그만둬서 거지가 돼보라느니 그런 말은 삼가기 싫으면 사나해주세요. 제가 이제 택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요즘에 그 택배나 그 물건 패키지 보면 과대포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주먹만한 거 받으려고 쓰레기가 엄청 나와. 그거 분류하기가 귀찮아. 그리고 분리수거 날 맞춰가지고 버리려면은 그거 품에 안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그게 너무 싫어. 그리고 그 뜯는 과정 너무 귀찮고 좀 이런 비슷한 사연이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키보키님은 이거 고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게을러져 보세요. 뜯는 게 귀찮다. 분리수거하는 게 귀찮다. 이거 다 짐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다가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귀찮다. 또 이거 그 박스 붙였던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다 뜯어가지고 버려야 된다. 주소 같은 거 뜯어서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귀찮다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개신동 검은 눈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영양사를 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왕날편에서 만두를 짱 많이 먹는 하구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더랬죠. 제 고민은 만두를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한 고객님입니다. 제가 일하는 산업체의 직원들은 만두를 많이 가져가 봤자 반찬칸에 수북히 가져가는 정도인데, 문제의 그 사람은 만두만 나오면 밥칸에 밥 대신 만두를 산처럼 쌓아서 받아가는 기행을 선보입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직원은 야! 너 그렇게 가져가면 다 먹긴 하냐? 라는 말에 뷔페인데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죠. 라고 말하고는 그 많은 만두를 다 먹지 못하고 남깁니다. 적은 돈으로 단가 맞추기에 아등바등 사업장 운영 중인 저는 그 직원이 오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주방에 만두 한 봉 더 뜯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침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급식을 무한으로 즐기는 뷔페로 생각하나요? 고객사라 갑과 을이 분명한 관계라 아직 한마디도 못한 저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와요. 채팅창에는 남기면 벌금 때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쵸? 룰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반찬 칸에만 받아야 된다고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만두를 한번 날 잡아서 좀 쪽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 처먹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이거 가져가냐고. 그래서 만두 그거 한 5봉다리 정도 다 풀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려. 아니 그러니까 다 먹으면은 문제 없지. 사실 먹어도 좀 곤란하긴 하지만 먹으면 뭐라 그래. 할 말 없지. 근데 먹지도 않으면서 마인드가 안 먹으면 말고 자세로 가잖아. 미안한 감정이 없잖아. 만두를 메뉴에서 빼래요. 만두만 좋아하니까 만두를 빼죠. 그러면 자, 다음 사연입니다. 구말년갑 현침창맨님의 사연입니다. 마라 말년 하이라는 뜻. 25살 취준생입니다. 저는 옛부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왜 케이크를 먹는 걸까였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케이크 주문 제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언짢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주문 제작까지 할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자기 생일도 아닌데 왜 케이크를 사다 먹는 걸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차라리 떡을 먹는 게 더 합리적인 사고 아닐까요? 그나저나 침착맨님께서는 나폴레옹 제과점 과자를 좋아한다는데 꺼무이키발 가짜뉴스인지 정말 좋아하시는지, 설마 침디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드셨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나무위키에 써있는 나폴레옹 제과점 과자를 좋아한다 뭐 이게 써있는 거 봤어요. 노원 무슨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인가? 전형적인 가짜뉴스예요. 나폴레옹 제과점 과자 먹어도 한 번 정도 먹었겠죠. 일단 노원에 있는 백화점 자체가 저 옛날에 노원 살 때 멀어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짜뉴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노원역이 아니고 석계역 근처 살았거든요. 월계, 석계역에 있는 월계, 석관동, 월계동 합쳐서 석계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저도 케이크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크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옛날에 그 생일 때도 케이크를 안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생일인자 사람들이 있으면은 양념통닭 시켜 먹었어요. 보통 그런 집 많을 텐데, 분위기 내려고 사는 거. 근데 소영이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크 사가지고 다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가끔씩 막 땡겨가지고 막 다 먹어가지고 한 2조각씩 먹으면은 다 먹긴 하는데, 먹고 한 반절 정도 냅두면은 결국은 버리더라고. 냉장실에 한 달 이상 있어. 냉장실에. 왜냐면 이게 아깝거든. 케이크 비싸다 보니까. 그럼 냉장실에 한 달 정도 계속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버려져. 그래서 조각 케이크로 기분 내는 게 어떨까? 그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데서 이제 조각으로 팔잖아. 거기서 이제 초 꽂고 이제 하는 거 어떨까? 그런 집도 많더라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코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침디. 전 안녕 못합니다. 침투브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 사연을 보냅니다. 전 이번에 입시를 끝낸 새내기 20살입니다. 고교 시절 침투브를 보면서 힘들었던 입시 생활을 근근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말 왕날편을 보며 원서를 넣고 자소서를 썼더랬죠. 지방에 사는 저는 침투브 55만 구독 돌잔치를 보며 꼭 상경하여 침착맨 오프라인 행사에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큰 꿈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번에 왕십리의 한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침착맨 이놈이 아니 침착맨님이 이사를 간다네요. 왕십리 소재의 대학에 오면 오다 가다 보려나 오프라인 행사가 있으면 나도 참여해야지 했는데 김이 확 빠져버립니다. 침착맨과 한 동네에 침세권에서 사는 저의 꿈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반수를 해서 근처로 가야 할까요? 다 됐고 왕십리 맛집이나 알려주쇼잉. 코맨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때문에 대학 갔습니까? 너무 사소한 이유잖아. 그런 이유는 대학교 입학 원서 낼 때 이유가 침착맨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사소한 이유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학교 좋은 데 가셨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맛집은 제가 자주 가는데 손님 오시면 항상 가는 왕십리역에 있는 2층에 메란방이 있어요. 중화요리. 거기 맛있는데 조금 비싸요. 그리고 위에 왕십리역 5층에 케밥집이 있어요. 그 케밥집이 맛있습니다. 케밥집 요즘엔 또 케밥집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거기 케밥집. 그리고 5층에 푸드코트인데 거기에 이제 교동짬뽕에서 짬뽕밥. 그 정도를 제가 즐겨 먹습니다. 또 이제 한양대학교 쪽 뒤쪽 대학가 쪽으로 가면은 조신의 고기국수 맛있습니다.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래 히토리 우동인가? 거기 맛있습니다. 자, 거기 그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고요.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백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노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예편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